원장님, 이번에는 우리 커피랑 임신, 자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좋죠. 네. 네네. 송 원장님 임신하셨을 때 커피 드셨어요? 저는 보통 하루에 2잔, 임신 전이나 임신 중이나 뭐 임신 후나 그렇게 마시고요. 카페인을 섭취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했었어요. 예, 했고요. 보통 아침에 오전에는 믹스커피 한 잔, 오후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뭐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심 원장님은 임신 중에 커피 안 드셨죠? 저는 임신 중에 커피는 정말 안 먹었고요. 한 잔도. 네. 임신 중뿐만 아니라 임신 전에도 거의 네. 안 마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가을부터 임신을 준비하다가 이제 겨울에 임신이 됐는데 사실 제가 이제 봄을 임신 목표 시기로 잡고 가을에 이제부터 한약을 먹다가 한약 먹을 때 이제 몸이 많이 따뜻해지면서 한겨울에 제일 추운 시기에 임신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인이다 보니까 태음이다 보니까 임신했을 때는 이제 커피를 하나도 먹지 않았죠. 커피가 이제 아무래도 카페인 자체가 뭐 이뇨작용도 있고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심박동을 높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유산이나 조산의 확률을 높인다는 거는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한계치가 허용이 되느냐 뭐 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한 200mg 정도 하루에 카페인 함량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2잔 안팎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하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허용치가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봤을 중요하죠. 때는 그렇죠. 네. 2잔의 그 이하의 커피 양에도 임신이나 출산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체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음인이나 태음인 분들이 많으니까 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은 커피가 성질이 많이 차갑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적도의 지방에 굉장히 뜨거운 지역에 햇볕을 많이 받고 비가 오지 않아도 자랄 수 있는 게 사실 커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성질이 차갑고 물을 빼고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게 커피의 성질을 인삼하고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사실 인삼밭에 가면 우리가 차양으로 다 햇볕을 가려놓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인삼 자체의 성질이 뜨거우니까 그거를 가려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커피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지역에서도 살아남을 그렇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차가운 성질이 이제 태음인이나 소음인 체질의 이제 여성들에게는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연 어느 만큼의 카페인을 먹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좀 해봤더니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보통은 한 200mg 카페인 함량을 임산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논문에서는 보면 조금 더 높이 허용치가 있고, 네네. 어떤 논문에서는 그거보다 또 낮은 허용치가 있어요. 네. 한계치가 낮은 네.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재밌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게 왜 우리도 체질별로 어느 나라는 이런 성향을 갖고 그렇죠.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고 어떤 나라는 이 체질이 더 많은 나라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랑 연관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샘플에 따라서 그쵸. 이제 샘플에 달라질 수 따라서 이제 있으니까요. 연구한 나라 샘플이 음인들이 많은 나라는 암말에도 한계치가 이제 허용치가 더 낮을 것이고 그렇죠. 양인들이 많은 나라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체질의 관점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고요. 또 서칭을 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논문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였어요. 네네. 근데 보통은 하루에 임산부에게 한계치가 200mg 정도라고 카페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최소한의 용량의 카페인도 주입을 시켰을 때 임신한 쥐에게 유산의 확률 당연히 높아졌고 네. 그 다음에 출산 후에 태어난 아기 쥐에게도 뭐 비만의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결과더라고요. 그걸 네네. 보면 아무래도 여기서 이 논문은 쥐가 소음체이다 보니까 소음체인 쥐에게 카페인은 정말 최악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맞아요. 전혀 이제 임신한 쥐에게 카페인을 주지 말아라. 뭐 그런 결론으로 임신한 여자라면 카페인 먹지 말라라가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네요. 엄격하게 결론이 네네. 나왔네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체질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재밌게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수세보원에서 보면은 이재마 선생님의 이재마 선생님의 동의수세보원에서 동의수세보원에서 보면은 이제 그 태양인 여성에 대해서는 불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네. 사실 다른 체질에 대해서는 불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게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봤을 때는 사실은 태음인이나 소음인 여성분들의 이제 난임이나 유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재만 선생님이 태양인을 대표로 얘기하신 거는 태양 소양인데 양인들이 임신의 그쵸. 확률이 그러니까 난임이나 유산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아이를 이제 낳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자궁이 뭐 표현을, 약하다, 그렇죠. 옛날 이렇게 말로. 자궁이 네. 약하다, 아이를 생산하기 힘들다 네. 이런 개념이신데 사실 우리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태음인이나 소음인 여성분들 난임이나 유산이 이제 빈도가 많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산을 할 수 있죠. 쥐 소음체들이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네. 돌고래 태양체는 다산을 잘 못하죠. 소도 대표적으로 다산이 안 되고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음인들이 유산이 많아지는 게 저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죠. 엄마들의 출산 연령이 너무 올라가는 거, 뭐 엄마들이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거, 뭐 환경 오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 카페인 노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들이 이제 저는 영향이 많다고 보거든요. 카페인은 커피뿐만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뭐. 커피, 뭐 녹차, 또 초콜릿 종류, 뭐 우리 카페인 음료나 여러 가지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커피에 대한 이제 그래서 음인들이 이제 태음 소음인 여자들이 그쵸. 난임이나 유산의 확률이 높아지는 그렇죠. 예전보다 거다, 뭐. 훨씬 이미 있다고 봐요. 올라간다. 그래서 뭐 아까 심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커피가 한약재로서 성질이 뭐 냉하고 뭐 이뇨시킬 수 있고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고 이런 작용이 있는 것도 당연히 맞고요. 또 이제 찾아보면 카페인이 프로스타글란딘의 뭐 분비를 높여준다. 뭐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통 여자들이 출산에 임박하면 뭐 옥시토신이나 프로스타글란딘이 그 호르몬의 농도치가 높아지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신에 임박한 건데 이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하는 작용 자체가 자궁의 근육은 수축시키고 자궁 경부는 이완시키는 거. 네. 자궁을 꽉 짜주는 그렇죠. 거죠. 쉽게 얘기해서. 출산할 때. 그럼 이제 아이가 쑥풍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런 작용 이게 우리가 보통 자궁이 근육이 수축하고 경부가 이완하는 게 음의 그렇죠. 에너지, 음의 음의 기운이라고 기운으로 얘기하잖아요. 보는 거죠. 네. 그러면 프로스타글란딘은 음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제 커피 자체가 음화를 더 북돋아주는 작용을 지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음의 에너지가 더 강한 소음인 태음인들에게는 커피는 그렇죠. 더 예민하게 그렇죠. 반응을 너무 일찍 이제 경부가 그렇죠. 열려버리고 그럼 이제 유산을 할 수 자궁을 있다라고 수축하는 보는 사실은 거죠. 이제 유산의 기전이나 그렇죠. 출산의 기전이나 이제 다르지 또 않습니까? 반대로 소양인 태양인들은 뭐 조금만 반대로 자궁 경부는 수축이 잘 되고 자궁 근육은 이완이 잘 되는 그게 양의 에너지 상태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커피가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덜 음화될 수 있는 거니까 소양인들 태양인들에게는 커피가 좀 덜 예민하게 작용을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서칭을 하다 보니까 재밌었던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임산부들만 커피 먹지 말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임신한 여자한테만. 근데 그 실험에서는 이제 출산을 계획한 부부가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부터 4주 전부터 카페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2잔 이상 먹었을 경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뭐 조산이나 유산이나 임신에 나쁜 영향을 이렇게 좀 높일 수 있다 그런 결과였어요. 이게 임신한 여자들이 유산 확률만 높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남자들이 네. 건강한 정자를 만드는데도 카페인이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재밌네요. 네, 그렇죠, 재밌죠. 네. 네. 이걸 좀 체질의학적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양인 부부들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태양인, 소양인 부부들은 양인끼리 그렇죠. 만날 확률은? 양인끼리 네. 만날 확률이 적고 대부분 음인과 양인 아니면 음인 이 비율이 더 높아지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음인이 있을 경우 적어도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 음인이 있을 경우 유산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당연히 태음인하고 소음인 부부들은 더 이런 카페인에 대해서 유산 확률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위험도가 올라가게 될 것 같네요. 재밌는 논문이네요. 그러니까 뭐 건강한 출산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정자부터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과연 임신을 계획 중인 혹은 임신 중인 여성 혹은 남성이 커피를
잘 마셔도 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치는 하루에 카페인 함량이 200mg 정도이지만 그쵸. 만약에 태음인, 소음인이시라면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네. 뭐 소양인들이라면 하루에 커피 한 2잔 정도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양인 여자들은 아무래도 더 이제 임신 중에 프로게스테론이나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쉽게 붓게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심장의 부담도 올라가고 고혈압으로 올라가고 하는 케이스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들이 그러니까 임신 있을 수 중독증 있죠. 같은 것들이 임신 높아진다는 중독증.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양인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뇨를 해줘서 좀 네. 신부담을 줄여주면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맞아요. 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음인 부부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음인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커피를 줄여주시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비단 임신 기간뿐만이 아니라 임신 한 2-3달 정도, 왜냐면 정자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우리가 보통 2달에서 3달 사이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기간까지 미리 좀 더 미리미리 준비 좀 해라. 하시면 좀 더 건강한 정자와 난자로 예쁜 네. 아이를 만드실 수 있지 좋은 않을까? 임신과 출산으로 네. 이어진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